입니다. 오늘 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최근 1년간 지수 상승률을 한번 볼까요? 네. 최근 1년간입니다. 그래서 최근 1년간 글로벌하게 지수 상승률을 한번 다 조사해 봤는데요. 한국이 굉장히 월등하죠. 네.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가 한 100%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보면 근데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왜 내 주식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너무 거기 꽂히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1년의 그 시점부터 여기까지 오른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나라들이 좀 눈에 띄어요. 어디냐면 일본, 대만, 베트남, 브라질 이런 그러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신흥국 좀 느낌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 대한민국도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하게 신흥국으로 재편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신흥국들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 코스피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죠. 야, 미국 S&P 500 12%, 나스닥 13, 다우지수 11. 그런데 여기서 되게 의미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주가가 1년 동안 많이 올랐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네. 이게 순매수인데요. 잘 보시면 최근 1년간 한국 주식 매수 현황인데 순매수 현황입니다. 그 주체별로 잘 보시면 리테일 인베스터라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동안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한국은. 그래요? 네, 엄청나게 팔았죠. 아, 그냥 좀 올랐으니까 계속 팔았구나. 맞아요. 수익을 좀 보고. 맞아요.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오르면서 1년 동안 계속 여러 번 팔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만나신 거예요. 경제 만화방에서 안 파신 거예요. 맞아요. 오셔서 다 파셨을 거야. 아, 맞아. 우리 지지자들은, 우리 저 시청자들은 그래도 많이 갖고 있어. 그럼요. 왜냐면 계속 6천 간다, 5,500 간다, 7천 간다 이 얘기 했잖아. 특히 ETF 많이 갖고 있어라. 삼성전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렇죠. 했잖아.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른 분들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다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고점인지 모른다고 얘기했잖아. 계속 대응해라. 그게 계속 하셨잖아.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로컬 펀드라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나마 많이 팔진 않았어요. 그러네. 근데 이런 상황이었다. 1년 동안.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엄청 팔았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고. 개인 투자자들 손해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금 이익은 받겠지. 근데 대부분 팔았다는 얘기. 네. 조금 이익 보고 팔았다는 거지. 근데 팔아서 어디 갔냐? 어디 가서냐? 다음 장 보세요. 어디 다음 장 갔냐? 보시면 미국 주식은 열나 샀어. 그래? 놀랍지 않습니까? 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는 일종의 관성에 노출돼요. 그동안 올랐으니까. 이제 많이 안 오르니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올랐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올랐지만 계속 오를 거고 우리는 너무 단기에 급등했으니까 이제 조정 받을 거니까 미국으로 가자 다시.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덜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또 바로 뭐 쉽게 말해서 따라잡겠지. 맞아. 그래서 연초에 미국으로 간 개인 투자자들 엄청 많았다. 그래서 환율 비상이 더 걸렸었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여기 있구나. 맞아요. 에이, 이 사람들아!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전 사기라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보여주면 보세요. 미국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랐죠. 올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셔야 돼요. 그게 설명하는지. 근데 반면에 한국 주식은 그동안 안 오는데 갑자기 올랐죠. 올랐지. 이렇게 올랐는데 갑자기 올랐죠. 그렇지. 빨리 팔아야 돼요. 그렇게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설득되기 쉬운 구조예요. 그러니까 경제 만화만 봐야 한다고 이 사람들아. 일단 그러다 보니까 그게 먹히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변하면서 저는 오히려 한국 주식이 덜 오른 거예요. 덜 오른 거예요. 이 사람도 안 팔아서 더 빨리 갔네. 맞아요. 우리 7천 금방 갔는데. 이렇게 팔아 제끼지만 않았어도 사실은 더 올랐었어. 그러면 벌써 6천 돌파해서 여의도에서 강연을 했을 거 아니야, 국회에서. 근데 대표님 들으세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계속 해보다니까 이제는 손실이 나. 이제 다시 올 거 아니야. 미국 갔던 사람들이. 오지. 이 사람들 그래서 오지. 제가 2달간 지금 2달이 안 지났잖아요. 2달간 조사해봤어요. 개인이 지금 시장을 엄청 사고 있어요. 이제 다시? 네. 이야.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시장의 모습이. 야, 이제 이 사람들이 삼성, 하이닉스 이런 데를 이제 사기 시작하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거는 이런 모습이 과연 고점이냐 아니면 시작이냐. 고점이냐 시작이냐. 이 두 가지를 사실은 선택해야 됩니다. 아. 쉽게 말해서 안 사던 사람들이 새로 사기 시작했어요.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사요. 그러면 고점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안 사는 사람은 고점이다. 아, 시작이지. 그 기준은 뭐에 있을까요? 아, 실적이라고 했잖아. 우리는 모멘텀과 실적이라고 했잖아. 정확하지. 4월 달에 우리는 주시하라고 했잖아. 나는 이광수 쌤이 얘기한 거 다 기억해.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냐 고점이냐를 결정하는 건 흐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결국엔 뭐가 결정되냐면 근거를 이제 물어볼 게 될 거라고. 그럼 근거는 1분기 실적이지. 가장 중요해요. 4월 달에 발표. 그렇죠. 근데 지금 1분기 근데 1분기 실적의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했다며. 1월 달, 2월 달 냄새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포워드 같은, 그러니까 포워드라는 건 뭐냐면 실적을 예측하는 측면인데 한국 주식이 포워드로 하면 훨씬 더 싸지는 그게 다음 장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올랐어도 잘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FWD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forward라는 거예요. 전망을 보면 이렇게 올랐어도 뭡니까? price to earning이라고 뭐냐면 PER이라고 그러는데 PER이 가장 낮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예측되는 실적이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수요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흐름이 시작일 수 있다. 이제 근거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수순이거든요. 투자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기대로 사요. 근데 기대가 계속될 수는 없어요. 확인이 돼야죠. 조금씩 확인이 돼야죠. 그렇지. 확인이 되는 게 사실은 실적이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렇지. 그게 지금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확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기폭제가 굉장히 크게 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 박시동 대표의 만 그 책 있잖아. 엄청 팔리겠는데 만 책 레벨 그거 저 만 책 엄청 팔리겠어. 코스피만. 좋죠. 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7천을 그냥 얘기하는 기관들이 꽤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냐. 저는 과거에 없던 개인들을 저는 이제 국민 투자자라고 하는데 국민 투자자가 다시 리턴하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게 굉장히 큰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속되고 또 확신이 있고 실적까지 더해지면 의외로 굉장히 큰 흐름도 이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연이어서 거기다가 부동산 자금 이리 와.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사요. 따라 붙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의외로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관심을 그거는 예측이니까 접어두고 사실 실적에 초점을 좀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말에 되게 의미 있는 뉴스가 두 가지가 떴어요. 그러니까 연휴 기간 동안 예. 첫 번째는 반도체가 가격이 더 올라요. 이 끝이 없어요. 그래요? 아, 그 반도체가 계속 발표가 됩니까? 네. 아, 가격대가 이렇게 하기야 뭐 그러겠네. 근데 반도체 회사들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계약 방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뭐 기간 딱 두고 물량을 딱 했는데 이제 조금씩 나눠서 아니요, 이렇게요. 가격을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계약 시점에 가격을 정해서 보통 계약하잖아요. 이 물건을 살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저희 하루에 홍삼을 사는데 이 금액으로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입니까? 한 뭐 2만 원, 3만 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으로 여러분 하루에 홍삼을 사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루에 홍삼이 어느 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잘 팔려서 배달받는 시점에 가격을 적용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미 시작됐어요. 반도체가? 네. 이야. 이거는 과거에 없던 일이에요. 과거에 그게 없던. 언제부터 그랬어요? 반도체가? 그런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1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죠. 지금 2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쉽게 말해서 딜리버리 되고 납품이 되는 시점의 가격, 그때 가격으로 되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24만 원 이야기 했잖아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아니,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방향성을 얘기할 때 사실은 이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이 의미 있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 이거 중요한 포인트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식시장이 또 다른 뭐 전환기를 맞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상장사들이 주총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상법이 1차 개정, 2차 개정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개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건 내년 회계 결산 시점부터예요. 그러니까 올해 결산 시점. 그래서 내년 내 주총부터 이제는 예를 들어서 의결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거든요. 아, 이제 우리가 상법 개정했던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는 실제적으로. 거죠? 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올해부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관이라든가 예, 예, 아니면 예. 주주들한테 어떻게 할까 뭐 사회이사라든가 이거는 굉장히 빠른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회사 이미지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한국의 이게 회사들이요 말을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었어요. 그동안 그랬지. 아니 자사주 막 소각 이제 하잖아. 법도 아직 안 바뀌었는데. 맞아요. 뭐, 그거예요. 나는 그거 놀랬어요, 사실. 그래서 어쩌면 되게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어떤 주식 정상화. 아니 그거 자사주 소각해도 주가가 더 오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이 시장 개혁 조치가 우리를 결국 도와주는 거구나. 아니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이건 그냥 일부 얘기니까 너무 일반적인 얘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그동안 그러니까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이유가 상속 때문이었거든요. 맞아. 그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상속 때문에 주가를 낮추고 뭐 이런 일부러. 얘기 했잖아요. 네, 일부러. 이제는 포기했대요. 아 그렇게 해도 아니 대통령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것뿐만 시장을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가가 오르니까 이거는 안 돼. 어차피 안 돼. 어차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주가를 더 열심히 올려서 그냥 세금 내자. 세금 내자.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세금 내려고 10주를 팔았다면 이제는 두세 주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야, 이게 주가 누르지 말고 그렇지. 그냥 올려서 세금 내자. 그렇지. 지혜로운 지혜로운 선택이 큰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너들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벌 이제 그 주주들이나 대주주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징조다.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흐름이다. 그렇지. 주가를 내가 어떻게 올려? 눌러. 그러면 그냥 오르면 더 올리자. 아싸리. 한마디로 천재명이야. 이재명 천재명을 만나서 눈을 떠서 기업인들이 CEO들이 그래서 그냥 주가 더 올리자. 좋네. 그러면 이제는 한 주만 팔아도 세금 낼 수 있잖아요. 우리 기업인들이 경제발언방 좀 보라고 하십시오. 다니면서 좀 하시라. 그래서 좋아졌다. 이게 좋아졌다. 그러니까 제가 예측치 못한 부분이요. 왜냐면 속도요. 이렇게 속도가 빠를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가 좀 묘한 게 있잖아요. 뭐 하자 하면 으쌰으쌰 하는 게 이게 기운이라는 게 묘한 게 있거든. 근데 진짜 한 2, 3년 가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를 진짜 반년 만에 막 해치울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적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돈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니 그럼 그냥 주가 많이 올려서 이거 되게 엄청난 변화다. 되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야 이제 기업들이 옛날에 부동산으로 잠궈놨잖아. 돈을 거기다 야 그거 하지 말고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가를 낮춰갖고 적은 금액을 상속해서 예를 들면 상속세를 적게 내자 이 차원이 아니라 어차피 이거 안 되겠다. 주가 엄청 올려서 주식을 조금 팔아도 세금 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그냥 올려. 아니 그거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손 보면 부동산 누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하겠어. 맞아요. 전반적으로 기업도 바뀔 것 같아. 전체적으로 대통령 뜻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다주택자들도 그러겠지만 기업이 부동산 소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 난 체질 자체가 바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따도 뭐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생각을 일단 하지만 뭐 과도하게 또 막 여기서 뭐 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단 행동을 한다. 이거 다음 장도 맞아.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이게 뭐냐면 코리아 칩메이커라고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한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많이 주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디스카운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싸다.
싸다. 네, 싸다. 아직도 싸다. 그러네. TSMC나 엔비디아 차원에서. 저기 청색이 삼성이고 녹색 제일 밑에가 하이닉스.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주가가 아직도 저렴하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평가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흐름을 읽으시고 우리가 그 방향 안에 있으니까 뭐 큰 걱정 안 하셔도 좋겠다. 저는 가장 이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주가가 오르는데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야. 우리가 고점을 어떻게 알아? 계속 얘기한 얘기잖아. 근데 흐름상 여러 가지 보면 뜨거울 것 같네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 같네. 그렇다고 해서 막 목표를 높게 가고 막 거기까지 가야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른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 걱정해 오른다는데? 아니 걱정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요? 네. 왜? 그러니까 그 걱정은 뭐냐면 이래서 이런 거죠. 내가 주가가 50% 올랐어요. 이걸 다 못 먹을까 봐. 그다음에 조정 오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봐. 이 걱정인 지금 거예요. 팔아야하는데 그렇지. 아까 그 개인. 그렇지. 근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